안녕하세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 인식 확산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의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서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이 창의도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창의도시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 6분의 전문가분을 찾아뵙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지역의 문학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의도시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체 노력이 필요하지만 문학 분야에서는 특히 지역 문학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의도시와 원주 문학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의 생태계 구성에서부터 시민들이 문학을 가까이 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 원주문인협회 홍현희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 원주문인협회 회장 홍연희입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함께 속해주고 계신 원주문인협회에서 또 지금 회장님 맡고 계시는데요. 문인협회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문인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문인협회는 사실 문인협회로 시작한 건 1981년도부터고요. 네네. 1957년에 문총이라는 단체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총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총을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문총 시절에는 각 뭐 연극협회, 문학협회 뭐 이런 것 구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1년도 원주 문인협회가 이제 갈라서서 나오면서 이제 문협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박일선 선생님이 1957년도부터 계속 회장직을 하면서 문학활동을 계속했었고 북원문학회라는 그런 동아리 형태의 그 문학회로 계속 이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문집 발간도 북원문학으로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주문학이 지금 통권 49호인데 그것과 다 통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49호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원주문협이 1981년도에 이제 임교순 선생님이 이제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2대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원주문협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게 64년의 역사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금 더 전체적인 문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아니면은 북원 문학회로 이어져 오다가 81년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원주문인협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문학 단체의 그 활동은 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네네. 이제 뭐 청소년 101장이라든가 또 그 생명문학제가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생명문학제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치악산의 시를 전시하기도 하고 또 생명문학상 공모를 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한테 그 문단에 데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인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그 문인 시화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봄, 가을로 문학 기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놀러 가는 기행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좀 탐방하기 위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 작가들이 이제 어떤 창작의 어떤 시너지가 되는 그런 활동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우리 원주문학 작가들이 1년 동안 내가 창작했던 작품들을 발표하는 원주문학지를 발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죠.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예. 다양한 문학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문학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주고 계신데 혹시 지금 협회에 소속된 작가분들은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10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시인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수필가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시와 시조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안타깝게도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몇 분 되질 않아서 소설 부분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오셔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희곡을 쓰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이제 아동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그래도 원주 문협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렇게 저는 그 지역에 그 100분이 넘는 작가, 물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문인협회에 그렇게 100분이 넘는 작가분들이 이제 속해 계시다는 걸 들었을 때 우리 지역에 진짜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 좀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많은 장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서 이제 지역에 이런 문화적인 기반을 그분들이 또 많이 닦아주는데 힘써주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시화전이라든지 뭐 문화특강, 그다음에 백일장 등과 같이 문인협회에서 이런 시민들이 문학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백일장이나 공모전은 이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전국 백일장이 있어요. 근데 그 백일장은 너무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이게 시상금이 너무 작으니까 사실 도전의식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좀 시상금도 높여서 그 학생들한테 도전의식을 좀 갖게 하고 그 청소년 백일장은 그냥 원주나 뭐 강원도 지역 내가 아니라 전국 백일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제주도까지 다 작품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그 좋은 작품들이 학생들의 그 창작 의욕이 진짜 엄청 끌어오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마 이제 대학을 갈 때나 이럴 때도 저희한테서 이걸 받아가잖아요. 뭐 수상했던 기록 이런 거를. 근데 그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문학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명문학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원주에서 그 시작한 지가 한 올해로 제10회 생명문학상을 주었는데요. 생명문학상도 중요하지만 그 원주의 치악산에 시를 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악산에 시집 한 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엔 이제 치악산에 가면 시집 한 권을 읽고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100편의 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주문협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회원들께 작가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작품을 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제 작품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작품을 시화로 제작을 해서 같이 걸어드립니다. 그래서 치악산에 가면 한 권의 시집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문학에 관한 특강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문학 특강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명하신 그 생명문학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명에 관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그 저명하신 분을 초대해서 또 특강을 하게 되죠. 시민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명문학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문학상도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 생명을 주제로 한 그 문학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학상이 그냥 뭐 상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 상의 그 무게에 비해서 너무 가볍지 않나 싶어서 이제 상금을 배로 올렸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이 우수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작품을 심사를 하다 보면 그 다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게 상명문학사는 그 등단하신 분들이나 뭐 그 문학에 많이 관여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작품을 받지를 않고 온전히 아마추어들 분들 작품만 받고 있는데 그분들 작품이 정말 우수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품을 받다 보면 전문적으로 이런 데만 막 또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그런 건 걸러집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문학의 길로 가고자 하는 분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또 그 신춘문예나 다 다른 그 문학 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원주문학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 백일장이나 또 이제 생명문학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약간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문학인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화전도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해마다 하는 시화전은 그 원주예술제의 그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문인협회에서 문인시화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50분 이상의 회원들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저희가 63분의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더 받지를 못한 게 예산 때문에 더 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는 다른 데에서 경비를 줄이더라도 그 작품 발표는 회원들이 많이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더 아쉬웠던 거는 작품을 그 전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 창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술제 시화전에는 그해 자기가 그 창작했던 작품 중에서 그래도 발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작품들을 창작을 해서 또 시화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배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시화전이 공식적으로는 생명문학제 시화전하고 그 문인 시화전은 2번밖에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창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줘서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작가들이 마음 놓고 시를 쓸 수 있는 또 아니면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네. 그 이제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의 문학인들 그리고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문학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그 양성된 이후에 사실 그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더 이제 더 그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시화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요. 혹시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들은 되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조금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렇게 해서 해온 행사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작가에게 듣는 창작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4개월간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문협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그 강사를 그 우리 문협의 작가들로 구성을 해서 분과별로 이렇게 한 달에 4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조 그리고 이제 소설 그다음에 그 낭송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주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특강을 했는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렇게 회원들을 글을 쓰라고 얘기만 했지 사실
그 작가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문협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가들에게 가는, 물론 이제 본인을 위해서 글을 쓰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문협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너무 그 협회 위주로만 일을 하고 작가들 개개인에게는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작가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네. 이제 일단 그 자부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비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강사료도 지급을 하고 예. 또 회원과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래서 코로나19라는 그런 그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는 그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하면서 네, 이제 글을 하면서 강행을 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회원들이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원들이 그 장르별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나의 창작 이야기를 남들에게 얘기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작가들이 또 하는 얘기를 내가 아닌 다른 작가는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창작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들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우리 그 회원들이. 그래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4개월 동안 한 2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와서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 이게 저희가 창작 활동을 한다는 건 나만의 활동이 아니라 원주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그 작가에게 직접 듣는 창작 이야기는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시민들 중에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하루 듣는 거하고 문협 안에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때때마다 다르거든요. 얘기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프로그램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확실히 그 지역에 있는 또 작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물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비슷한 삶의 패턴 속에서 저분들은 저걸 통해서 저렇게 작품 활동으로 이어 나가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듣게 된다면은 굉장히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도 좀 기대가 되고 또 내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생명문학제와 같은 경우가 그런 박경리 선생님, 장일신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생명사상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또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문학제가 지역에서의 문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회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전국에서 정말 생명을 주제로 한 문학제로서는 거의 최초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연과 환경을 너무 무시했던 그 소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맑아졌다, 깨끗해졌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일장일단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치악산이나 시화를 전시할 때 주제가 생명, 환경, 자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생명 사상을 이어간다는 건 그냥 뭐 어떤 큰
거대한 목적을 두고 막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하는 그 생명문학으로 가는 길은 창작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깨우쳐주고 일러주고 또 시 한 편을 통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자연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 가면서 아마 그 생명문학의 길이 되지 않나 생명이 이어지는 사랑하는 예, 그런 마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발표한 작품들을 저희가 책으로 다 발간을 하고 있어요. 생명문학지를 발간을 해서 그걸 전국에 그 작품을 내신 분들과 그 다음에 그 다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네. 책을 1000권을 발간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많은 분들한테는 다 갈 수가 없어요. 뭐 1000권이 뭐 원주 시민한테만 해도 뭐 1000권이 뭐 금방이지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희는 그걸 이제 그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네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이렇게 원주 생명문학제가 이렇게 우리 생명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로 이제 만족을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첨부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생명문학제가 할 때 그 치악산에 가주시거나 아니면 또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은 그래도 그 아쉬움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계속 또 의미 있는 그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고 또 아무래도 문협에 그런 100분의 작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는 물론 문협 속한 분도 계시지만 그 문협에 속하지 않은 지역 작가님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지역 안에서의 작가분들 간의 혹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활동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 지역 간의 작가의 네트워크는 사실 이게 뭐 원주에도 그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문학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일일이 다 그분들하고의 교류는 사실 어렵죠. 그러나 그쵸. 이제 그래도 그 시조문학이라든가 또 따로 활동하고 있는 시조문학이라든가 수필문학 또는 이제 그 원주 여성문학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 시조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또 그 원주 지부가 없었어요. 그분들끼리 따로 그냥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원주에 그 한국 시조협회 원주 지부를 또 예, 창립을 하셔갖고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뭐 문협에 가입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같이 또 공조를 하기도 하고 또 수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과의 그 공조가 이제 회원들이 또 우리 회원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성문학 같은 경우는 이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그 이루는데도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는 정말 긴밀하게 서로 이제 어떤 그 행사 프로그램을 짤 때도 서로의 그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서로 같이 이제 공조를 하고 있죠. 긴밀하게. 예,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낭송가들이 있는 단체에서도 사실 낭송은 작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낭송가들 중에서는 작가들이 사실 더 많으셔요. 그분들이 또 시를 또 문학의 가장 중요한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읽거나 낭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교류도 이렇게 너무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좀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혹시 그 협회 내에서 작가분들 간의 네트워크는 혹시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협회 안에서는 각 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활동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우리는 회원이 100명이 넘는 회원이 네.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행사를 아주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작품을 그냥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해도 100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작품 주세요 해도 보통 80% 정도는 작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80% 이상은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 작품 활동만으로도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활동을,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활동 속에서도 회원들 간의 교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작품도 뭐 발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행사를 할 때도 그 행사에 뭐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류는 일단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예, 그런 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지역 안에서 어떤 그런 정말 문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100분이 넘게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작품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그리고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지역 작가의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가장 그 작가들한테는 딜레마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사실 작품들을 많이 쓰기는 해요. 네. 많이 쓰는데 그것을 발표할 곳이 사실 많지를 않아요. 네네. 그래서 문협 안에서 발표되는 작품들 외에도 다른 곳에도 막 지면을 통해서라든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작품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원주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문학에는 작품이 많이 발표가 한 사람이 한 편, 예술제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한 편, 그다음에 원주 문학 같은 경우는 뭐 3편에서 뭐 5편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따로 그 발간하고 있는 그 치앙문헌이라는 또 문집이 있어요. 네네. 그 문집은 순수 우리 작가들 중에 몇 년간 책을 내지 못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한 7편에서 10편 정도의 작품을 받아서 그 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가들의 창작 의욕에 비해서 발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사담으로 말씀드린 이런 시화 같은 것도 많이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서 출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가는 글을 써야 되고 또 그 작품이 발표가 돼야 되는 게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 가지고 있을 작품은 창작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도 사실 이런 책을 많이 발간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은 도서 발간, 보급에 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주 지역의 작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저희가 그 작품을 발간을 하면 다 무상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0권의 책을 발간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책이 나오면 막 그 주민센터 같은 데도 갖다 놓고 기관에 비치도 하기도 하고 은행 같은 데도 비치하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책이 더 많이 발간이 돼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데도 다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사실 그 문학 강의 같은 거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역 작가들이 나와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대개가 이제 외부에서 드린다거나. 근데 이제 원주 문협 작가들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저도 우리 지역 작가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원주문협 작가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 시집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가는 작품을 쓰지만 도와주는 거는 우리 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표가 되고 또 이렇게 곳곳마다 작품이 그 발표될 수 있는 걸려 있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품 활동을 또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출판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학 특강이 어떤 지역 작가분들이 좀 강사가 돼서 활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화 같은 부분들, 그리고 뭐 문학제나 이런 부분에서의 프로그램들도 어떤 지역 작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그리고 또 이후에는 또 많이 더 확충이 돼서 조금 더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을 시민분들이 많이 좀 만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좀 커져야 그 지역 작가분들도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또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갖지. 좀 그렇게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셨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좀 만나보지 못했던 그 지역 작가분들의 작품을 하나 좀 추천해 주십사 이제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어떤 작가분의 작품을 저는 사실 지역 작가 한 분만 추천해서 해서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훌륭하신 작가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시 중에 이카루스의 바다라는 우리 김유진 시인이 계세요. 네, 잠깐. 김유진 시인의 이카루스의 바다라는 시집을 읽었는데 제가 첫 장을 넘겨보면서 굉장히 이런 작품은 한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그분 작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은 등단은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10년이 안 됐나 보다. 10년은 안 됐지만 그분의 작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잠깐 또 낭독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요즘 이 작품을 읽고 요즘에 우리를 이렇게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무게를 재는 일. 김유진. 산다는 것은 무게를 잴 수 없는 일. 중력이 바닥에 존재하여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허공에 매달려 줄을 치는 거미를 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산다는 것은 저들처럼 끊어질 듯 가벼움에 매달려 사는 일. 촘촘히 줄을 치고 흔들리며 사는 일. 무엇이 됐든 늦었지만 날마다 줄을 뽑아야 하는 생. 희뿌연 공기 한 줌. 폐포에 말아 넣으며 한 발짝 내딛는 오늘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 누군가 벌써 부지런히 허공에 줄을 치고 있다. 바람이 가시지 않는 저 위험한 곳에. 이상입니다. 이 시가 사람들 마음에 많이 와서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작품 또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문인협회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와 같이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주가 문학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서 지역의 문학인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는 무엇이든지 기획하고 할 때는 다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학 단체라고 해서 문학이
중심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문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저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기획되거나 할 때는 항상 문학인들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좀 터주는 그런 그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의 원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걸 해야지 이런 게 딱 드러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협 회원들도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됐어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유네스코 문학 도시의 중심은 어떻게든 문학인이다.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의욕을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 발표를 통해서 원주가 문학 창의 도시라는 걸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면 원주의 문학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학 도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회의를 통해서나 또 우리 그 문학인들이 모였을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창작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작품을 열심히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학인들이 문학을 발표할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좀 터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학인들은 마음 놓고 글을 쓰고 마음 놓고 보여주고 하는 길만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을 이제 조성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문학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학적인 그 생태계 그리고 문학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전번에 저희가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했던 문학의 달 행사에서 그 문학의 그 원주문협 회원들의 31작품이 발표가 되면서 또 그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프라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렇게 좀 잦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자꾸 발표를 하면 이게 좀 높아져요. 이게 그 자기가 보통 때 쓰던 작품과도 이건 원주 시민 모두에게 문학의 달에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취하전에 작품 툭툭 내듯이 내지를 않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창작된 작품들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뭐 평소에도 작가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지 않을까. 조금 더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어떤 그 우리 지역 그리고 뭐 국내 이런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지역 문인들의 활동이 또 해외 많은 도시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문인협회나 아니면 회장님이 좀 구상하고 계시는 아니면 뭐 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시의 날이나 뭐 세계 시의 날이나 뭐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이게 그 문협의 작품이 뭐 그쪽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작품도 내고 낭송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뭐 문학제 같은 거 행사를 할 때, 원주 문학제 같은 행사를 할 때 이게 사실은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어느 단체 하나만으로 이게 기획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제나 뭐 어떤 예술제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우리도
타 지역의 그 타국의 그 네네. 유네스코에 가입한 그런 도시들의 작품을 받아서 같이 전시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주예술제를 할 때 원주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담당자들께서 그 지역에 그 보내서 보내서 이렇게 몇 작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국제교류 같은 거는 사실 개개인이 뭐 개개인 단체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에서 이런 거 운영할 때 함께 해주면 그게 또 굉장히 좀 대외적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도 쓰고 예,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협 자체에서 한다기보다 예, 문협 행사가 이루어질 때 협조를 해서 공조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래서 작품을 받아주시고 이러면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역의 작품을 또 국제적으로 그 어떤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런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그런 다른 네트워크 도시들의 작품을 또 함께 전시를 하면은 그 두 가지 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행사로서도 그리고 그게 어떤 또 계기가 돼서 그쪽 문협과 이쪽 문협과의 교류로 다른 더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원고료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원고료 한 푼 없이 작품을 받는다는 것도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 또 저희가 뭐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은 행사를 치르지만 그런 것들에서 또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제교류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고요. 예, 기관에서 이렇게 좀 같이 공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라는 그 중간에 연결 지점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죠. 저희.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원주에서 열리는 생명문학제 그리고 또 원주예술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행사로 또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같이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사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서는 그 시민의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어쨌든 원주가 문학 창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 그런 시민의 문화와 창의성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데 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학이 또 문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세계 전 인류는 누구나 시인이 한 번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봐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10권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써서 전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상에 들어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일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남들에게 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이게 글을 쓰는 일이 이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죠. 약간. 다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국군장병 아저씨한테 편지를 쓸 때도 첫 번에 쓸 때가 어렵잖아요. 첫 문장 쓰기가. 첫 문장 쓰는 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학인들로서는 원주가 기왕에 이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가 됐기 때문에 문학으로 흥청거리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문학 프로그램으로서 이게 꼭 한정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닌 어느 곳에나 경로당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예? 이게 사실 문학이요. 제가 경로당 수업도 가끔씩 들어가는데
경로당 어르신들도 문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아우러서 시민 누구나가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느 뭐 한정된 사람들, 특정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문학이라는 그런 장르를 통해서 좀 발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또 문학인들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잘 이루어진다면은 원주라는 도시에는 그 시민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그림책 도시 그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게 그 시민들이 이야기를 써서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 아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한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이런 그 문화 동아리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 사실은 어떤 장르든 문학이 기본이거든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무엇이든 다 문학이 기초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작가들이 가서 병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림책 도시 담당하시는 분께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작가들의 시를 그림책으로 한 권, 한 작품을 그림책으로 한 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작가는 시 한 편을 제공을 하고 스토리를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까 발표했던 에카루스의 바다라는 그 작품에서 아까 읽어줬던 그런 작품을 제목으로 해서 그 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그림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죠. 이게 그 소재가.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또 지역 전 지역으로 우리 지역 전체의 다양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람들에 대해서 서로 또 협업하고 하는 거니까 또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그쵸, 있죠. 네네.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오늘도 회장님 저희 그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아카데미 또 첫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저 나와주셨던 소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한 시간, 2시간, 뭐 3시간, 뭐 몇 시간을 해도 사실 문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라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문학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또 문학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작가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 진짜 원주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가 문학인들이 진짜 문학인들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학 활동을 지금 꽤 뭐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활발하게 그래도 작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자꾸자꾸 올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진다는 게 그 작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제가 좀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그냥 좀 좋은 기대로 이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첫 시간이 가장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 첫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 원주문인협회 홍은희 회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 네, 오늘 그 첫 시작을 하였는데요. 또 회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학에 대한 의미,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문인 분들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5번의 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우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